서브와 리시브 탁구 경기는 서브로 시작한다. 누군가는 서브를 단지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넣는 첫 번째 공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서브는 공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어떤 회전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길이로 공을 보내느냐에 따라 상대의 리시브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리시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준비해야 할 3구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서브와 3구는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다. 서브는 질문이고 상대의 리시브는 대답이며 3구는 그 대답에 대한 나의 다음 선택이다. 서브를 넣고 나서 상대의 공이 어디로 올지 전혀 모른 채 기다린다면 아직 서브만 연습한 것이다. 서브를 넣는 순간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리시브할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하고 그 다음 공을 어느 위치에서 기다릴 것인지 준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브와 3구가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내 서브와 3구 연습, 내 서브에 이어지는 3구 연습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몇 가지 서브를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동작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서브는 비슷한 자세에서 서로 다른 구질이 나오는 것이다. 같은 준비 자세에서 하회전이 나오고 같은 스윙에서 무회전이 나오며 비슷한 임팩트에서 횡회전과 상회전이 섞여 나와야 한다. 상대가 내 동작만 보고 회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서브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위력은 줄어든다. 반대로 서브가 두세 가지뿐이어도 자세가 비슷하고 회전의 차이가 분명하다면 상대는 매번 판단해야 한다. 탁구에서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항상 강한 회전만이 아니다. 무엇이 오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강한 압박이다. 내 서브에 대한 상대의 리시브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하회전 서브를 넣어도 어떤 사람은 짧게 놓고 어떤 사람은 길게 커트하며 어떤 사람은 백핸드 플릭으로 먼저 공격한다. 어떤 사람은 내 백 쪽으로만 보내고 어떤 사람은 몸쪽을 공략하며 어떤 사람은 무조건 포핸드 쪽으로 길게 밀어 넣는다. 그러므로 내 서브에 대한 3구는 하나의 정답으로 정해질 수 없다. 서브에 따라 달라지고 리시브의 회전과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무엇보다 상대의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대 백 쪽으로 짧은 하회전 서브를 넣었을 때 상대가 반복해서 내 백 쪽으로 길게 커트한다면 나는 서브를 넣은 뒤 백핸드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돌아서서 포핸드 커트 드라이브를 할 것인지 백핸드로 안전하게 먼저 걸 것인지 그 다음 5구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반대로 상대가 짧게 리시브하는 사람이라면 서브 후 테이블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플릭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짧은 리시브만 기다리지 말고 플릭이 오는 방향까지 준비해야 한다. 결국 3구 연습은 내가 넣은 서브의 결과를 배우는 과정이다. 내 서브가 좋다는 것은 상대가 무조건 리시브에 실패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리시브를 끌어내고 그 공을 다음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에 더 가깝다. 서브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는다. 서브 연습은 혼자 할 수 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파트너가 없어도 공 한 바구니만 있으면 회전과 길이, 높이와 바운드를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브는 누군가 공을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공이 첫 번째로 어디에 떨어지는지, 네트를 어느 높이로 통과하는지, 상대 테이블에서
두 번째 바운드가 어디에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 짧은 서브를 연습한다면 단순히 두 번 바운드 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가 테이블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공격하기 쉬운 높이인지도 살펴야 한다. 긴 서브를 연습한다면 단순히 테이블 끝까지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바운드가 엔드라인 가까이에서 형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회전 서브를 연습할 때는 공이 짧게 멈추는지 바닥에 떨어진 뒤 회전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무회전 서브를 연습할 때는 하회전 서브와 자세가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야 한다. 서브는 감각의 기술이다. 라켓이 공이 어느 부분을 스쳤는지, 손목을 어느 순간 사용했는지, 임팩트가 두꺼웠는지 얇았는지를 반복 속에서 몸이 기억해야 한다. 한번 우연히 좋은 서브가 나왔다고 해서 그 서브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번 중 1번 들어가는 서브는 묘기일 수 있지만 10번 중 8번 같은 위치와 높이로 들어가는 서브는 기술이 된다. 그래서 서브 연습에는 화려함보다 반복이 필요하다. 오늘 한번 잘 들어간 서브보다 내일도 다시 넣을 수 있는 서브가 중요하다. 같은 자세에서 구질을 바꾸는 연습도 꾸준히 해야 한다. 하회전을 넣을 때만 동작이 커지고 무회전을 넣을 때만 동작이 짧아진다면 상대는 공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답을 알게 된다. 준비 자세와 토스의 높이, 팔의 움직임과 몸의 방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공과 라켓이 만나는 순간만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겉은 같지만 속은 다른 공. 그것이 서브 연습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상대 서브와 리시브의 서브는 혼자 연습할 수 있지만 상대 서브에 대한 리시브는 혼자 연습하기 어렵다. 리시브는 상대가 보내는 회전을 읽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상대마다 토스가 다르고 라켓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며 임팩트 순간의 손목과 몸의 사용도 다르다. 같은 횡회전 서브라고 해도 회전량과 속도, 길이와 높이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리시브는 다양한 상대의 서브를 실제로 받아보면서 늘어난다. 연습 게임은 리시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다만 공을 어떻게든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리시브 방법에 대해 진지해져야 한다. 많은 사람은 리시브에 실패하면 회전을 못 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함을 고치기 어렵다. 어떤 회전을 잘못 읽었는지, 공이 짧았는지 길었는지, 라켓 각도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공이 정면을 쳤는지 옆면을 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횡회전 서브가 옆으로 튀어나갔다면 단지 회전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상대의 회전 방향과 내 라켓이 공에 닿은 위치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회전 서브가 네트에 걸렸다면 라켓을 더 열어야 하는지, 공을 너무 얇게만 건드렸는지, 손이 공보다 늦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회전이나 무회전 서브가 밖으로 나갔다면 라켓 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을 앞으로 너무 밀었거나 임팩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리시브는 회전을 읽는 기술이면서 공의 길이를 판단하는 기술이고 동시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술이다. 짧은 공은 짧게 놓을 것인지, 플릭할 것인지, 길게 밀어 상대의 백 쪽에 묶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긴 공은 커트로 안정적으로 받을 것인지, 백핸드 드라이브로 먼저 걸 것인지, 돌아서서 포핸드로 공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좋은 리시브는 반드시
공격적인 리시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의 3구 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내가 다음 공을 준비할 수 있다면 짧게 놓는 공도 좋은 리시브가 될 수 있다. 상대의 강한 서브를 무리하게 공격하다 실수하는 것보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위치로 낮고 깊게 보내는 편이 더 좋은 선택일 때도 있다. 리시브는 멋진 기술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다. 상대가 준비한 첫 번째 시스템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싸움구는 파트너와의 연습으로 는다. 서브는 혼자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싸움구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내가 서브를 넣고 파트너가 정해진 방법으로 리시브하고 내가 그 공을 공격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처음부터 자유롭게 연습하면 원하는 공이 충분히 오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는 리시브 코스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상대 백쪽에 하회전 서브를 넣고 파트너가 내 백쪽으로 길게 커트해준다. 나는 백핸드 드라이브로 안전하게 걸거나 돌아서서 포핸드 커트 드라이브를 한다. 같은 서브를 넣고 이번에는 파트너가 내 포핸드 쪽으로 길게 리시브한다. 나는 포핸드로 이동해 3, 9 공격을 한다. 그 다음에는 파트너가 백쪽과 포핸드 쪽을 번갈아 보내고 나는 리시브 방향을 보고 움직인다. 처음에는 정해진 공으로 동작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실제 경기처럼 자유롭게 리시브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연습한 3구가 게임에서도 살아난다. 3, 9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강하게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다. 서브 후 준비 자세를 만들고 상대의 리시브를 바라보며 발을 먼저 움직이고 공이 회전과 높이에 맞는 공격을 선택하는 전 과정을 익히는 것이다. 서브를 넣은 뒤 몸이 멈춰 있으면 아무리 좋은 포핸드를 가지고 있어도 3구가 늦는다. 서브 동작이 끝난 순간 라켓이 중앙으로 돌아와야 하고 양발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3구는 공격 기술이기 전에 서브 후 복귀하는 기술이다. 연습 게임은 부족함을 찾는 시간이다. 연습 게임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연습하지 않았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서브를 꾸준히 연습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서브의 길이와 회전을 조절한다. 리시브를 진지하게 연습한 사람은 처음 보는 서브가 와도 한두 번의 실수 뒤에 방법을 바꾼다. 3, 9를 연습한 사람은 자기 서브를 넣은 뒤 멍하니 서 있지 않는다. 포핸드와 백핸드 전환을 연습한 사람은 첫 공격이 막혀도 다음 공을 이어간다. 반대로 연습하지 않은 부분은 게임 속에서 금방 드러난다. 서브만 강하고 3, 9 준비가 없다면 상대가 서브를 넘긴 순간 흐름을 잃는다. 공격만 연습하고 리시브를 연습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기술을 꺼내보기도 전에 점수를 내준다. 정해진 공만 연습했다면 공이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발이 멈춘다. 연습 게임은 냉정하다. 말로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술도 점수와 긴장 속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은 다음 연습의 방향을 찾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연습 게임이 끝난 뒤에도 다시 게임만 하는 것이다. 리시브에서 계속 실수했다면 게임이 끝난 뒤 상대에게 같은 서브를 반복해서 넣어달라고 해야 한다. 싸움구에서 계속 늦었다면 같은 서브와 같은 리시브를 정해놓고 3구 공격을 반복해야 한다. 백쪽으로 오는 공에 막혔다면 백핸드 연결이나 돌아서기, 포핸드를 따로 연습해야 한다. 연습 게임은 부족함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파트너와의 연습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다.
발견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다음 게임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점수만 달라질 뿐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파트너. 좋은 연습 파트너는 단순히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연습하려는 공을 일정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리시브를 연습하고 싶을 때 서브를 반복해서 넣어주는 사람. 내가 3구를 연습하고 싶을 때 정해진 방향으로 리시브 해주는 사람. 내가 5, 9 공격을 연습하고 싶을 때 3구를 안정적으로 블록해주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다. 연습 파트너에게는 승패보다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가 연습 중인 공을 일부러 피해서 보내거나 계속 득점하려고만 하면 게임 상대는 될 수 있어도 좋은 연습 파트너는 되기 어렵다. 연습에서는 때로 상대를 이기게 해줘야 한다. 내가 잘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공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오늘은 내가 서브를 넣고 3구를 연습한다면 내일은 상대가 서브를 넣고 내가 리시브를 연습할 수 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한 곳에 필요한 공을 넣어주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두 사람의 실력은 함께 자란다. 파트너는 내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탁구 연습의 3가지 시간. 탁구 연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혼자만의 연습이다. 서브를 넣고 스윙을 반복하고 발의 움직임과 준비 자세를 익히는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며 박수도 점수도 없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술의 뿌리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는 상대와의 연습이다. 연습 게임을 통해 내 기술이 실제 공에서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상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공을 보내주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회전을 사용하며 내가 편한 리듬을 깨뜨린다. 그 과정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보이지 않던 부족함이 드러난다. 세 번째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파트너와의 연습이다. 연습 게임에서 발견한 문제를 다시 잘게 나누어 반복하는 시간이다. 서브가 문제였는지, 리시브 판단이 문제였는지, 3구 준비가 늦었는지, 공격 후 다음 동작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고친다. 이 3가지 연습은 서로 이어져 있다. 혼자 연습한 것을 게임에서 확인하고 게임에서 발견한 부족함을 파트너와 고치며 파트너와 고친 감각을 다시 혼자 반복한다. 그리고 다시 게임에서 확인한다. 이 순환이 계속될 때 실력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혼자만 연습하면 실제 상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게임만 하면 부족한 동작을 충분히 반복하기 어렵다. 파트너 연습만 하면 스스로 감각을 찾고 책임지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3가지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게임은 연습의 결과를 보여준다. 게임이 사람을 갑자기 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게임은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을 연습해 왔는지 결과로 보여줄 뿐이다. 서브를 연습한 사람은 서브에서 먼저 흐름을 만든다. 리시브를 연습한 사람은 상대의 흐름에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 3, 9를 연습한 사람은 자기 서브 뒤에 공격 기회를 만든다. 5, 9를 연습한 사람은 첫 공격이 막혀도 당황하지 않는다. 준비 자세를 연습한 사람은 공이 예상과 다르게 와도 다시 움직인다. 반대로 평소에 게임만 한 사람은 익숙한 상황에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다른 서브를 넣고 다른 코스로 보내고 다른 속도와 회전을 사용하면 자신이 가진 기술을 꺼내지 못할 수 있다. 게임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모든 기술을 연습한 것은 아니다. 게임에서는
같은 약점을 반복하면서도 점수에 가려 그 문제를 지나치기 쉽다. 어쩌다 이긴 한 점이 잘못된 동작을 좋은 기술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게임의 승패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내 서브 뒤에 어떤 리시브가 왔는지, 나는 싸움 구를 준비했는지, 상대 서브의 회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리시브 후 다음 공을 준비했는지 살펴야 한다. 게임의 결과는 11대 7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브 2점, 리시브 실수 3점, 3, 9 준비 부족 2점, 공격 후 복귀 실패 1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점수판은 누가 이겼는지만 보여준다. 연습하는 사람은 그 점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탁구는 게임을 통해 늘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만으로 느는 것은 아니다. 게임은 부족함을 보여주고 연습은 그 부족함을 바꾸며 다음 게임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결국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반복해온 연습의 흔적이다. 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혼자 무엇을 연습했는지, 파트너와 무엇을 반복했는지, 게임이 끝난 뒤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했는지 고쳤는지 공은 결과로 보여준다. 탁구는 어느 날 갑자기 잘해지는 운동이 아니다. 혼자 서브를 넣었던 시간, 상대의 서브를 진지하게 받아보았던 시간, 게임이 끝난 뒤 파트너에게 같은 공을 다시 부탁했던 시간이 조금씩 쌓여 경기 속 한 장면으로 나타나는 운동이다. 게임은 연습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연습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솔직하게 보여줄 뿐이다.